내신 대비 관련해 가지고 역학 에너지 보존 기본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 좀 해볼 건데 그 수능 특강 문제를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좀 잠깐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이다라고 하면 일을 한다 그러면 물체에 힘을 줘가지고 힘준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힘을 줄 거고 힘준 방향으로 물체를 S미터만큼 이동시켰을 때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은 일은 FS 해가지고 힘을 많이 주고 이동거리를 많이 하면 일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또 하나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러면 에너지란 무엇이냐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단 말이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에너지는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얼마만큼 줄어들어야 되느냐 하면 일한 만큼 에너지는 줄어들어야 된다. 또는 일을 받으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될 거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역학에너지 보존에서 요 얘기 갖고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것이다.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물체가 있는데 정지 상태에 있었던 물체고 얘한테 힘 F를 줘가지고 여기 S미터만큼 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그때 얘가 에너지가 변했을 텐데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다 라고 하면 얘가 이 자리에서 V/s/로 질량 mkg짜리가 움직이고 있으면 이때 운동에너지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정지했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의 운동에너지는 빵이었는데 여기서의 운동에너지는 EK만큼이다. 그러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얼만큼 되느냐? EK 마이너스 빵이니까 요게 이제 델타 E가 얼마가 될 거냐 하면은 EK만큼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일 해준 양이 얼마냐? 힘 F를 줘가지고 S미터만큼 했다. 근데 우리가 이 앞전에 했었던 게 뭐냐면 F는 MA 해가지고 MAS 이렇게 간단 말이지. 여기서 등가속도식 세 번째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엇이다? 그러면 등가속도식 세 번째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렇게 가서 AS가 얼마냐? 2분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2분의 1에 M에다가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애가 뭐했어? 정지했어. 그럼 처음 속도가 얼마야? 빵. 이걸 날려버리면 EK가 어떻게 나온다? 2분의 1에 M의 V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중딩 때 해왔던 거 2분의 1 MV제곱이 운동에너지가 되는 건 이렇게. 그러면 물체가 있었어? 그럼 물체가 여기에 있었는데 요거를 요 위에 요렇게 올릴 때 내가 힘을 줘서 사람 여기 있다 이렇게 되고 질량이 mkg짜리 중력과 속도가 g. 그러면 얘가 여기에 있을 때 얘가 이쪽으로 이제 내가 물체에 힘을 줘서 이동시켰다. 그러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얘가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근데 기준면에 있으면 여기는 에너지는 빵이다. 그러면 델타 E가 한 1의 양하고 같아야 되는데 여기 있던 애를 여기까지 옮기려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생겨야 되는데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 빼버리면 델타 E가 EP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1은 어떻게 해? 1은 F 곱하기 S, 힘 곱하기 거리. 그러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내가 줘야 되는 최소한의 힘은 물체의 무게만큼. 그럼 이때 줘야 되는 힘은 무게만큼, 무게는 mg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거고 이동한 거리는 높이 hm만큼 이동을 하면 s 대신에 h를 넣으시고 힘 대신에 mg를 넣으면 mgh 이렇게 해서 포텐셜이 나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용철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용철을 여기로 우그러뜨려 버리자. 그럼 힘을 줘가지고 우그러뜨릴 텐데 이게 많이 우그러지면 우그러들수록 힘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될 거야. 그러면 힘의 크기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 그러면 점점 얘를 당깁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제 당겨가지고 용철을 늘리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겨서 얘가 여기까지 왔더라. 그러면 온 거리가 몇 미터? X미터. 그러면 힘을 얼마나 줬을 것이냐? 그러면 힘을 주기는 할 텐데 용철이 1m 늘어날 때 K뉴턴 늘어난다라고 하면 X미터 늘어나면 KX만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힘의 크기가 변함이 없었단 말이지. 근데 얘는 힘이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힘의 변화도 있고 그렇다면 평균 힘을 넣어야 되는데
평균 힘의 크기를 가운데 값 이렇게 주어진다라면 여기가 빵, 여기가 kx, 그럼 가운데 평균이 2분의 1 k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2분의 1 kx로 얼마만큼 밀어낸 거랑 같아? x미터만큼 밀어낸 거랑 같아. 그래서 처음에 여기 용철에 저장된 에너지는 용철이 늘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처음 에너지는 빵. 그럼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을 갖는다. 그러면 에너지 변화량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만큼 될 거고, 그러면 그때 해준 일의 양은 요 넓이만큼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2분의 1의 k의 x의 제곱 이렇게 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역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합 이렇게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요 에너지가 역학 에너지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일을 해주면 역학 에너지의 변화량이 생긴다. 그러면 요거를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일을 해주면 델타 EP,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델타 EK 이렇게 주어질 거란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 문제,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사실 요렇게만 갖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 적용하는 게 그게 어렵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지금 수능감을 갖고 계셨으니까 문제를 좀 볼 건데 문제 몇 번을 보실 거냐 하면 우선 여러분들 능력에 맞춰서 3점짜리 거를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3점짜리 것도 맨 뒤에 있는 8번 문제를 보기로 합시다. 초고난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딱 봐도 답이 나올 거란 얘기인 거지. 이걸로 풀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보도록 하십시다. 8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빗면이에요. 똑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용철도 있죠. 그 물체가 있는데 얘네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해서 각각의 거리가 얼마씩이냐 하면 다 3D씩이에요. 3D씩이고 물체가 있는데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그러뜨려 가지고 여기 용철이 있었고요. 용철인데 용철이 우그러뜨려진 거리는 D미터다.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마찰이 있어요. 두 번째 구간에서 마찰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꼼꼼하게 보시면서 그림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문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캐치를 해내셔야 된단 말이야.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가 P, Q, R, S 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R에서 S로 이동할 때 R에서 S로 이동할 때의 R자 힘과 Q에서 R까지 이동할 때 R자 힘의 차이가 생긴다는 걸 문제를 보고서 아셔야 돼요. 뭐가 주어져 있냐면 그때의 가속도가 몇 대 몇이다. 누구의 가속도가 어디의 가속도의 몇 배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R에서 S로 갈 때의 가속도하고 Q에서 R 갈 때의 가속도가 여기가 3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누구의 몇 배다라고 돼 있으면 그걸 문자화 시켜서 그림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의 가속도가 A였으면 여기서의 가속도는 3A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요 상태 맨 처음 상태에서 그 용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있을 거란 얘기인가요? D만큼 우그러들었으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제 쭉 밀려가지고 가만히 딱 놓으면 용철이 퍼져나가서 쫙 올라가서 여기 가서 멈추거든. 그러면 여기 가서 멈춘다. 그러면 용철에 저장돼 있던 용철에 저장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서의 역학 에너지하고 같아야 되는데 같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마찰이 없을 때는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마찰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마찰에 의해서 역학 에너지가 손실될 거야. 역학 에너지가 손실될 거다. 그러면 델타 E가 생기더라. 아, 일하는구나. 그럼 마찰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W만큼의 일을 소비를 해버렸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소비한 W가 과연 얼마이냐. 요걸 갖고서 이제는 묻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기억, 미은, 디귿을 보시면 무엇을 묻고 있느냐? 그래서 마찰구에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이냐? 그 다음에 손실된 게 Q에서 R에서의 2배이냐? 그 다음에 물체 운동 에너지는 얼마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서 갖고 있었던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물론 우리가 지금 2분의 1의 K의
D 제곱만큼. 그래서 탄성 포텐셜이 이렇게 표현되니까 D만큼 우울했으니까 이거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어떻게 돼버려? 수식이 아주 지저분해져 버려. 그래서 문제를 풀기 싫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자? EPE라고 불러봅시다. 요 E는 일레스틱 해가지고 탄성 포텐셜 뭐 요만큼씩다. 그러면 요게 맨 처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다 어떠냐면 3D, 3D, 3D거든. 그럼 높이가 다 어떤 거야? 높이가 다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높이가 다 똑같으니까 이때 이제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한 칸당 EP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EP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가서 여기서 있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전체 여기까지의 그 중력 포텐셜 하니까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요 값이 3EP가 되기는 해야 되는데 중간에 W만큼 손실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될까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빗면이 이렇게 있으면 물체가 이제는 각각의 지점을 통과를 할 때도 어쨌든 중력에 의해서 빗면 아래로 내려가려는 미끄러지는 힘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여기 빗면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F0라고 표현을 해보고, 여기서도 어쨌든 빗면 아래로도 힘을 받을 거고 F0. 여기도 받을 거란 말이야. F0. 근데 여기에 지금 Q에서 R 갈 때는 뭐도 있어야 돼? 마찰력 F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F.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찰력하고 빗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는 힘하고, 근데 여기서는 마찰력은 없거든? 그러면 이거, 여기 지금 그 Q에서 R까지 갈 때의 R자 힘은 마찰력에다가 F0를 더한 거. 요거하고 여기서의 F0 한 거 하면 F는, R자 힘은 F는 MA. 그러니까 얘가 질량이 mkg짜리였으면 이때 가속도가 3A. 그러면 M3A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얘는 MA가 될 거란 얘기지. 근데 지금 여기서의 가속도가 3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랑 3대 1 이렇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3대 1 돼버리면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마찰력의 크기는 EF0가 되는구나. 그럼 EF0가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운동에너지가 EK만큼 있었다라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 R 지날 때 여기서 EK가 있었는데, 여기에 운동에너지가 여기까지 쭉 가면 이제는 마찰력은 없으니까 역학에너지는 보존될 거고, 그러면 요 운동에너지 EK가 요만큼 올라가는 포텐셜 에너지로 다 바뀌어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한 일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W 해버리면 마찰력에 대해서 요만큼 지나가는 거리거든. 그래서 W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찰력 EF0에다가 요만큼 간 거리가 될 거란 얘기인 거지. 그래서 EF0 3D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F0에 대응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F0D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에너지가 손실되는 거거든. 운동에너지 손실된 만큼이 EP0, EP만큼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K는 EP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3D로 해가지고 F0의 3D가 EP가 되는구나. 그러면 F0에 3D를 하면 이게 EP가 되는구나.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F0의 3D는 이거의 2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였냐? 2분의 1 KD 제곱이었는데 그게 3EP에다가 W. 그럼 W가 몇 EP? W가 2EP.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요거는 5EP가 되는 거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K가 EP가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3EP만큼 손실이 됐거든. 그럼 3EP만큼 준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도 3EK만큼. 그러면 여기서 EK 남았고 3EK가 사라지면 여기는 4EK. 그럼 여기가 EP만큼이니까 5EK.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여기랑 여기랑 보면 몇 대 몇이야? 4대 1. 운동 에너지가 4대 1이라는 얘기는 속력이 여기서가 2배.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2분의 1의 mv 제곱이니까 속력이 2배 되면 운동 에너지 2배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 여기에 속력이 2배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보시면은 기억,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EP가 되는데 얘가 지금 요게 탄성 포텐셜이 2분의 1 KD 제곱이 5EP거든. 그러면 여기서 EP는 얼마냐? 그럼 이거 넘겨봅시다. 그러면 EP가 10분의 1 MV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EP가 이거 넘어가서 10분의 1 MV 제곱이 10분의 1 미안합니다. 요걸로 표현해야 되거든. 문제에서 KD 제곱으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서 10분의 1 KD 제곱이고 그러면 이 EP는 이거의 2배. 그래서 5분의 1 KD 제곱. 요게 기억에 대한 해법이고요. 그러면 니은 얘기하면은 물체의 속력은 Q가 R에서의 2배이냐? Q에서 운동 에너지가 4, R에서가 2K.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배니까 속도가 2배다. 그래서 요거 니은 같은 경우는 VQ하고 VR 하면 2대 1. 이유는 운동 에너지가 4배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디귿 R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R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2K인데 2K가 얼마라 그랬어? EP랑 같은 값.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EP는 10분의 1 KD 제곱 이렇게 주어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역학 에너지 보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맨 처음에 문제가 복잡하든 단순하든 역학 에너지가 변했다라고 하면 일을 얼만큼 했다. 그래서 일 해준 양이 바로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렇게 둘로 나눠서 쓰시고 만약 역학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럼 역학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건 어떻게 알아? 마찰 저항은 무시한다. 이런 말 있으면 역학 에너지는 보존될 거다. 그러면 요거 델타 E는 얼마로 가면 된다는 얘기야? 델타 E는 빵. 그래서 높낮이 변하고 빠르게 변하면 요거 써놓고 요게 빵. 물체가 2개면 어떻게? 물체가 2개면 델타 EP1하고 델타 EP2하고 그 다음에 델타 EK1하고 델타 EK2 해서 그게 빵 해가지고 요걸로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누가 누구의 몇 배이면 반드시 그거를 적용시켜가지고 정리를 하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얘기인 거지요.